정영진 축의 매불쇼. 굉장히 기대가 큰 시간입니다. 네.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나눌 기회가 없지 않습니까? 일부러 서로 안 하죠, 잘. 안 하지. 네. 불편한 영역이고 네. 우리는 다 영생할 것처럼 살아가잖아요. 맞잖아요. 그게 또 행복하기도 하고. 아니 근데 형 네. 죽음을 염두해야 더 소중하죠. 지금의 삶이. 방학 때 봐봐. 네. 방학 딱 시작하면 방학이 영원할 것 같으니까 대충 산다고. 근데 방학 말미에 이제 곧 끝난다 생각하면 성실히 살잖아요. 그런가요? 예. 네. 죽음을 한번 또 기억해 보겠습니다. 근데 이제 죽음과 관련된 일을 하시는 세 분을 저희가 모셨습니다. 네. 어렵게 모신 분들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함께 해볼까요? 재밌어 죽음. 한 분 한 분 만나보겠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렇게 인생을 또 변화시켰는지는 몰랐어요. 저도요, 처음 뵀습니다. 그지? 네. 나 깜짝 놀랐어. 이분은 국회의원을 5번 하고 시장을 2번 할 정도로 정치인으로 굉장히 유명하셨던 분인데 기업인이셨고 기업인이기도 하고. 네. 근데 지금은 또 웰다잉, 이게 잘 죽는 방법에 대해서 뭘 하는 회사 대표인가 봐요. 뭐 하는 곳인지 잘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인생을 확 바꾸시나 깜짝 놀랐습니다. 원혜영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너무 신기해요. 아니 그 풀무원이라는 맞아요, 회사 맞아요. 만드신 분이지? 네, 맞습니다. 와, 그리고 그 국회의원 5분 하신 그분 맞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부천인가 시장 2번이나 하셨던 그분 맞죠? 네, 아니 근데 어쩌다 이거 웰다잉 문화운동 대표님이 되셨습니까? 제가 20대 국회 2020년도를 끝으로 정계 은퇴하고 은퇴하셨군요. 그러니까 언론에서 멀쩡한 사람이 왜 정치 그만두느냐 네. 그래서 정치를 내 뜻으로 시작했으니까 네. 떨어져서 그만두는 게 아니라 내 뜻으로 그만두겠다 이렇게 네. 생각하고 은퇴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네. 은퇴하고 뭐 할 거냐 그래서 내가 앞장서서 만든 연명의료의 자기 결정권을 보장하는 연명의료 결정법, 즉 존엄사법이라고도 불리죠. 네. 그 법이 잘 확산되고 또 문화로 만들어질 수 있도록 이제 사회운동을 AS 개념에서 AS 개념으로 훌륭하시네요.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네. 실천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뭐 많은 분들이 재미가 죽었다 뭐 이런 글들이 올라오는데 조금은 좀 재밌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와, 굉장히 흥미로운데요. 그러게요. 이런 일을 하실 줄은 몰랐어요. 그러니까 죽음과 관련된 네. 법안을 많이 내셨나 봐요. 네. 근데 그거를 이제 잘 AS 하는 자리 잡을 수 있게. 자리 잡을 수 있게끔 그런 역할을 또 하신다네. 굉장히 그 모델이 될 만한 의미 있는 일이네요. 네, 진짜. 내가 의원일 정치인이네. 때 낸 법이 잘 자리 잡을 수 있게. 네. 훌륭합니다. 이러다가 또 인기 끌어가지고 다시 또 정치권으로 들어가고 이런 일은 없겠죠. 그러면 제가 또 욕 먹거든요. 그 좀 이상한 사람의 네. 모델이 되겠죠. 고맙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한동안 함께 네. 많이 하셨던 분인데요. 오늘 또 나와 오랜만에 주셨습니다. 오셨습니다. 이 죽음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네. 이 종교적으로 또 한번 우리가 접근하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마가 스님 어서 오십시오. 정말 어렵고 힘든 과정, 네. 우여곡절 끝에 죽지 않고 살아서 이 자리에 돌아왔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네. 무슨 과정이 있었는데? 그간 네. 뭐 좀 우리는 언제 네. 죽을지 모르잖아요. 맞습니다. 그렇지만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삶을 네네. 살고 네. 있고 죽을 때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오늘 살아왔고요. 두 분께 네. 선물을 가져왔어요. 선물이요? 죽으면 제가 선물을 드릴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살아 있을 때 네. 선물 전하고 싶습니다. 아이고 정말 고맙습니다. 아이고, 어떤 고맙습니다. 선물일까요? 고맙습니다. 자, 이거 뭐 직접 이렇게 쓰신 글인 것 같은데요. 하나는 이제 미고사로 이제 삼행시를 또 지으셨고 미안해요, 고마워요, 사랑해요. 네. 미안해요. 과거의 문제가 풀리고 고마워요. 현재의 문제가 풀리고 사랑해요. 미래의 문제가 풀린다.
오늘 만나는 사람과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하루이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또 직접 써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제가 여기 와서 보니까 두 분께서 잠깐도 쉬지 않고 네. 해우소 화장실도 가지 않고 가지 않습니다. 물도 안 드시고 예. 이 자리에 앉아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 네. 정말 아름답고 존경스럽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네. 그런데 저에 대한 비판의 글이 전부입니다. 견뎌내겠습니다. 묵묵히 받아들이시고 받아들여요? 지금 할 일 예. 하고자 하는 일 최선 다하시면 못 됩니다. 참는데. 아 죽겠어요. 뭘 받아들여요? 스트레스라니까요. 받아들이지 않으면 스트레스가 되지요. 아 받아들여요. 바다처럼 넓어지자고요. 아, 네. 아, 받아들여서 고맙습니다. 바다처럼 넓게. 네. 네, 네. 우리 스님 본인 일 아니라고 저래놓고 또 스님 관련해서 하나라도 안 좋은 일 올라오면은 전장극 가실 겁니다. 고맙습니다. 네, 한 분 더 나오셨죠? 네, 그리고 이분은 네. 진짜 그야말로 우리가 평소에 접하기 어려운 직업을 갖고 계신 분입니다. 한 사람이 삶을 마감하고 나면 유품을 또 정리를 해야 되는데요. 네, 네. 그 유품을 정리하는 직업을 갖고 계신 분입니다. 보통 가족분들이 많이 하실 텐데 아마 어. 그렇지 않은 경우에 주로 그렇지 못할 만한 상황이 네, 또 있을 수 그럴 있나 것 봐요. 같네요. 네. 굉장히 특별한 분입니다. 김세별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그렇죠. 아 저는 뭐 죄송합니다만 이름만 보고 오늘 또 사실 기대를 좀 또 했는데 설렜구나. 네 설렜는데 조금 화도 나네요. 네, 김세별님 네. 이름을 바꾸셔야죠. 네 고맙습니다. 어떤 직업인지 좀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고독사나 자살, 살인 사건 현장에서 그 가족분들이 직접 하시기 힘든 뒤처리를 제가 해드리고 이제 고인의 돌아가신 자리를 청소를 하는 거죠. 그런 후에 고인의 유품을 정리를 해서 가족분들에게 전달해드리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시작하셨어요? 이거를? 그러게. 저는 장례지도사로 근무를 했어요. 그러면서 장례를 치르고 나가시던 유가족분의 부탁을 받고 정리를 도와드리게 됐는데 그 혼자 장례를 치르시던 여자 따님이셨거든요. 근데 아버지께서 각혈을 많이 하고 돌아가셔서 장례가 끝난 후에 집에 가서 청소를 하고 정리를 하려고 하는데 너무 청소도 힘든 해야 거예요. 되고 네. 네네네. 보통 이런 경우에는 이제 가족들이 좀 2차적으로 또 충격도 받으시고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힘들어하시니까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시신의 경험이 있는 장례지도사에게 부탁을 하게 아. 됐고 이제 그 일을 도와드리게 됐는데 이런 일들이 자꾸 이제 고독사가 발생이 많이 되고 그리고 이걸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안 계시다 보니까 도움을 드리고자 시작을 하게 네, 됐고요. 네. 좀 무섭진 않으세요? 그러게. 글쎄 특별히 무섭다는 생각, 뭐 혐오스럽다는 생각 이런 생각은 안 해본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장례지도사 시절 때부터 보면 그런 일들이 워낙 이제 일반적이고 사고사 현장에도 가서 직접 가서 수습도 해와야 되고 네, 네. 네. 그런 일을 많이 경험을 하다 보니까 뭐 그러지는 않았어요. 그러면 지금 직업적으로는 보람이 더 큰. 보람도 크고 많이 애석하고 슬픈 일도 많고 그렇죠. 그러니까요. 이게 네. 너무 또 슬프잖아. 일단 죽음이라는 게 얼마나 슬퍼. 그렇죠, 근데 그 그렇죠. 슬픔을 항상 현장에서 마주해야 되는데 네, 그거 참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렇죠. 저도 보면은요, 좀 의뢰인 분들하고 좀 웃으면서 얘기를 하고 대화를 해봤으면 좋겠는데 전혀 그러질 못하고 때로는 직접 유가족을 만나지 못하고 문자나 전화 네? 통화로만 일이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고독사라고 하면 사회적 단절, 가족과의 단절로 인해서 혼자 살다 돌아가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네. 가족 간에도 골이 깊어지면 오랫동안 연락을 안 하고 돌아가신 이후에도 그럴 수 현장을 보려고 하질 않아요. 어. 그래서 문자로만 의뢰를 하시고 네. 찾아오지도 않으시고. 형 그렇죠. 너무 삶이 그런 경우들이 비정하다. 많다 보니까. 외롭고. 아, 마가스님,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까지 고독한 겁니까? 생각하기 나름이겠죠. 일체 유심조라고 하잖아요. 네. 꼭 오래 살아야만이 행복한 건 아니죠. 뭐 그렇죠. 사랑하는 사람이 내 곁에 오래 있고 돌아가셨다 그래서 슬프고 괴롭고 이러지 않고 오히려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지 않겠어요? 옛말에 어느 부잣집 며느리가 자기 남편이 죽고 나니까
화장실에 가서 아이고 복댕이 하면서 기뻐했다 안 합니까? 음. 죽음이라고 하는 건 받아들이기 나름 같고요. 나름이다. 또 네. 이 고통에서 벗어나서 저 세상에서 행복하겠지라고 하는 기대감이 있으면은 오히려 잘 돌아가셨다. 아. 지금 내가 죽음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네.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 스님은 진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면은 그렇게 생각하는 게 좋지 않겠냐 이렇게 그 좋은 말씀을 전달하시는 겁니까? 우리 스님도 언제부턴가. 그렇게 됩니까? 네, 저도 그렇습니다. 와, 저도, 대단하신 분인데요. 빨리 저 좋은 세상이 또 있기 때문에 네. 우리는 굳이 이 사바 세계 어렵게 힘든 곳에서 굳이 아 그래요? 힘들어할 필요가 있을까? 그 좋은 세계관 뭐 하는데요? 지금 복을 심으면 복이 있는 곳에 가겠고 아니, 복인데 가서 뭐 해요? 지금 안 좋은 복을 심으면 안 좋게 아니, 가겠죠. 좋은데 갖다 치고 아니, 뭐 하냐고요? 아니 지금 스님. 병일 씨, 뭐 기독교예요? 뭐 이렇게 스님, 불교 받게 해. 아니, 왜 이렇게 그 불교를 받게 해? 좋은 세계관 뭐 하는데? 좋은 세계는 근심 걱정이 없는 없지. 세계를 좋은 세상이라고 네. 하지요. 네. 내 마음대로 네. 그럼 낙을 구할 수 있는 세계. 그래요? 살아있는 세계라고 동안에는 하죠. 복을 짓고 그 복 지으면은 또 어. 좋은 곳으로 간다는 그러니까 겁니다. 그래서 네. 이 땅에 네. 그렇게 막 애착하고 미련 갖고 그렇지 그럴 필요 않는다는 없다. 거예요. 그렇지만 물론 스님도 몸에 좋은 것만 드시죠. 전국을 찔렀죠. 네. 제가 어제 어느 법회에 갔다 네. 왔는데요. 네. 몸이 안 좋은 사람은 보약을 먹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내 몸의 보약 값을 가지고 그 돈을 이웃을 나눠줘라. 네. 이러면 더 복이 더 많은 복이 그게 오고 더 행복해진다. 보약이다. 와, 라고 얘기를 인생의 했거든요. 보약은 그것이다. 네, 나눔이다. 네, 그렇습니다. 아, 스님 또 한번 배우게 나무아미타불. 네. 아, 나무아미타불. 할렐루야. 고맙습니다. 우리 원혜영 대표님. 그래서 잘 죽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에게 피치 못하게 닥치는 게 죽음인데 네. 그 죽음을 잘 준비하는 게 웰다잉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죽음을 잘 준비한다. 네, 그러니까 네. 지금 의학이 발달해서 생기는 문제인데 네. 병원에 실려가서 인공호흡기를 끼고 몇 달, 몇 년을 있을 연명 수가 치료. 있습니다. 네. 이걸 내가 잘 생각해보고 네. 무의미한 연명치료 안 받겠다고 결정하면 음. 내 뜻대로 내 삶이 마무리가 됩니다. 어떻게 그걸 결정하죠? 그래서 제가 만든 법이 연명의료에 대한 내 결정을 정부가 등록하고 관리해서 정리를 뒷받침을 해주죠. 아니 근데 내가 그 상황이 되면 결정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미리. 맑은 정신에 건강할 때 아. 연명치료에 대한 내 뜻을 결정해 놓자. 하나 그걸 중요한 국가에서 게 관리하자. 그렇습니다. 그렇게 법을 만들어서 지금 200만 가까운 시민들이 나는 무의미한 연명치료 받지 않겠다고 등록을 하고 등록을 해놓은 관리되고 상태예요?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럼 그 등록된 건 어디서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까? 국가기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기관에서 네. 관리하고 네. 그게 의료기관하고 이제 그 조율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쓰러져서 네. 병원에 가면 그 기록이 나오고 그것이 존중돼서 저 반영이 되죠. 근데 나는 만약에 그렇게 결정했는데 이른바 우리 가족들이 반대해요. 그럴 수 있잖아. 그럼 어떻게 해요? 뭐가 우선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네. 의료가 할 수 있는 건 모든 거 해보자. 무조건 살려주세요. 이게 저 국민적 합의입니다. 네. 그래서 나는 무의미한 연명치료 안 받겠다고 아주 심사숙고해서 잘 써놔도 네. 가족들의 반대 또 병원도 무조건 치료해보자 네. 라는 게 강한 흐름이기 때문에 네. 이런 것을 써놓은 거로 완성되는 게 아니고 아. 가족들에게 내 뜻이 이러니까 미리 얘기를 해놔야 잘 되거든요. 설명하고 공감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아. 그리고 또 이것이 내 생명에 대한 결정이라면 또 하나는 내 재산에 대한 결정이 있습니다. 네, 네. 내 뜻대로 내 재산을 내가 세상을 떠날 때 정리하려면 유언장을 써야죠. 유언장 쓰기. 아무도 안 씁니다. 아. 통계도 없습니다. 아마 0.5% 미만으로 보이는데 어. 미국은 성인의 56%가 유언장을 씁니다. 이게 문화적 차이겠죠. 네, 네, 네. 유언장을 안 쓰면 어떻게 되나요? 뭐 분쟁도 생기고 자식들이 싸우죠. 예. 우리가 이혼 소송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 이혼 소송을 요 10년 사이에 압도적으로 능가한 게 상속 소송입니다. 그러니까 내 뜻대로 그러한 내 삶의 마무리에 대한 결정을 하지 않으면
의사가 결정하고 법이 결정하고 가족들이 고통을 겪고 싸우게 됩니다. 대표님 쓰셨어요? 그럼요. 쓰셨어요? 그 재산 많으실 텐데. 아니 그러니까 없어요. 없고. 예? 그러니까 왜또 재산이 부인합니까? 많고 적구가 쓰고 안 쓰고의 기준이 아닙니다. 네. 아무리 작은 재산이라도 나한테는 소중하긴 마찬가지거든요. 네. 그 내용을 그러니까, 혹시 저 자제분들이나 가족들이 알아요, 아니면 몰라요? 뭐 아는 내용은 알죠.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 숨기는 게 유언장을 있어요. 쓴다는 거는 재산에 대한 정리뿐만이 아니라 인생 정리. 내 삶에 대한 정리.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을 한번 정리해 본 사람의 삶의 자세는 네. 그렇지 않은 사람과 다를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근데 이 그래서, 법적 효력이 있는 유언장이라는 건 따로 있습니까? 공증받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예, 저더 엄격한 게 공증 예, 예. 유언이고요. 자필로 아. 정확한 사항들을 내 음. 이름, 생년월일, 주소, 네. 저 상속 물건의 주소, 어. 뭐 형태 이런 걸 정확하게 쓰면은 유효합니다. 네. 유효합니까?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네네. 것은 유언장 쓰는 걸 너무 부담 갖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네. 그래서 유언장 써보기 캠페인이라고 이름도 붙이는데 그런 운동도 썼다가 하시군요. 마음에 안 들면 고쳐도 되고. 고쳐도 되고 찢어버려도 되고 예. 그러니까 편하게 네. 한번 연습해보자. 근데 그 방금 말씀 주신 거 중에는 한 두 가지 정도가 걸리는 것 같은데 아마 네. 사람들이 일단 유언장을 쓰는 것 자체가 내가 죽음에 조금 가까워지는 것 같은 느낌 들어서 그 약간 좀 깨름직한 게 하나가 있는 것 같고 하나는 연명 치료를 안 하는 게 사실은 저도 맞는 것 같은데 가족들 입장에서 무의미한지 아닌지는 잘 모를 그 연명 치료를 조금 덜 하거나 안 하면 네, 마음의 짐이 있죠. 네, 되게 뭐 할 걸 안 한 것 같은 느낌? 맞습니다. 네, 그 죄의식 같은 게 아마 생겨서 그거를 안 하기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가족 간의 대화를 통한 이해와 네. 공감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유언장 쓰는 문제도 정말 그 재산의 배분만이 아니라 네. 내 삶을 한번 정리하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한다고 고마운 사람에게 고맙다고 내 마음을 정리하는 것. 네. 그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네, 생각을 알겠습니다. 합니다. 그리고 흔히들 얘기해요. 달랑 뭐 집 한 칸 있는데 뭘 쓰고 말고 하냐. 그거 갖고도 싸웁니다. 않습니다. 그럼요. 네. 심지어는 빚이 있어도 유언장을 써야 됩니다. 빚이 있어도. 그래야지 자식한테 피해를 안 주죠. 네. 그런 점에서 알겠습니다. 유언장을 가볍게 쓰는 문화. 네네. 그것이 내 자신에 대한 정리고 내 삶의 남은 부분을 더 아름답고 뜻있게 만드는 네. 굉장히 중요한 자극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절에서도 네, 마가스님. 템플 세일을 하게 되는데 네. 저희는 관 속에다 직접 넣어버리거든요. 넣어버려요. 넣어버려요. 죽음 체험을 해버리게 되죠. 아주 그냥 네. 대단하시네요. 그러면은 그 안에서 울고 불고 그렇지. 자기 살아왔던 삶을 되돌아보면서 맞아. 유서도 쓰게 되고 앞으로 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새로운 계획을 세우게 되죠. 네. 있죠. 근데 이제 연명치료 서약서를 썼다 하더라도 가족들이 자꾸 이제 반대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네. 살아생전에 청개구리처럼 살다 보니까 돌아가시고 나서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내가 더 해드리고 싶어하는 그 효의 발심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근데 그 그렇지만은 스님, 청개구리죠. 청개구리입니다. 예, 스님 예. 이거 참 근데 어려운 문제가 종교적으로는 이 연명 치료 아까 그 서명 네. 이 종교적으로는 나의 죽음을 내가 선택하는 걸 수 있잖아요. 네, 네. 이거는 종교적으로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 아닙니까? 저희 불교에서는 삶과 죽음이 둘이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네. 어제 밤이 있었으면 오늘 아침 새벽이 있듯 죽음은 곧 또 다른 세계의 시작이 되기 때문에 네. 편하게 받아들이는 연습을 합니다. 아. 구름이 생겨나는 것이 생이라면은 구름이 흩어지는 것을 죽음이라. 그러네요. 우리 서산 대사께서는 늘 법문을 하셨습니다. 결국은 그 수준이 하나네요. 네, 그렇죠. 우리가 보는 형태만 달라지는 그렇죠. 겁니다. 이 껍데기 껍데기야, 얼마나 가겠어요. 이게 다 그렇잖아요. 썩어요. 그 내 의지대로 없어지잖아요. 이렇게 연명 치료를 그만두는 것도 괜찮습니까 종교적으로? 큰 의미가 없다 지금 이거군요. 쟁점이 되는 건 네. 안락사입니다. 연명의료는 무의미한 연명의료. 그것도 의사가 보기에 더 이상 치료해도 회복 가능성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인공호흡기를 낀다든가 심폐소생을 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크게 사회적 논란 합의가 돼 있고 없다. 이태면 김수환 추기경님, 법정 스님 다 무의미한 연명 치료를 거부하시고 거부하셨고. 자연의 섭리대로 생을 마감하셨거든요. 혹시 안락사도 찬성하세요? 안락사는 이게 사실 21세기의 아젠다입니다. 아, 네. 이거 어렵구나. 미국의 오레곤주 또 네네네. 유럽에 처음 시작한 네덜란드 스위스 뭐 이런 데가 다 네. 2000년도 전후에 법이 제정됐습니다. 예. 최근에 아란드롱 또 짱루이 고다르가 스위스에서 예. 안락사를 하겠다고 결정하고 시행을 하니까 프랑스 시민들이 왜 멀쩡한 프랑스 시민이 스위스 가서 안락사를 해야 되느냐? 프랑스도 허용하자. 그래서 마크롱 대통령이 2023년도 올해죠. 올해 안에 국민 토론을 거쳐서 결정하겠다고 선언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우리도 이제는 이 안락사의 문제를 외면만 할 게 아니라 네. 충분히 이야기를 어떤 좀 이야기는 좀 사회적 해야 돼. 논의가 시작될 때다 이렇게 네. 생각합니다. 네, 이게 그러니까 연명 치료는 치료를 안 하는 거고 음. 이 이슈는 네. 그리고 안락사는 좀더 죽음에 적극적으로. 좀 적극적으로 네. 가깝게 갈 수 있게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좀 다르다는 거지. 네. 아. 그 김재별 대표님은 이제 그런 현장에 계시면 혹시 방금 나왔던 유서 같은 것도 많이 보세요? 아니면 유서는 잘 안 쓰나요, 사람들이? 보통 이제 자살을 하시는 분들이 유서를 많이 적기도 하시고요. 네. 그리고 뭐 유서라기보다는 혼자 사시는 분들이 너무 외롭고 주변에 사람들하고 얘기를 하고 싶은데 대화가 네. 안 되다 보니까 메모를 많이 남겨놓으시거나 일기를 쓰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아, 무슨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얼마나 내가 가족들과 이렇게 떨어져서 살 수밖에 없었던 이유 이런 아. 것들을 뭐 마치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 것들을 누군가는 나중에 봐주기를 원하는 그런 메시지들을 적어 놓으시더라고요. 가족 얘기가 제일 많아요. 가족 얘기가 제일 많고요. 가족. 그리고 내가 이렇게 살면서 좀 억울함을 당했던 부분들 있잖아요. 그래서 뭐 내가 동생이랑 싸웠다거나 아니면 뭐 회사를 다니던 시절에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를 마치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들 써 놓으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근데 청년 고독사가 좀 많나요? 경제가 어려워질수록 청년 고독사는 더 심각해지는 것 같아요. 최근 들어서 코로나 이후로 청년 고독사가 굉장히 많아졌고 그 친구들이 보통 이제 대부분이 고학력자라는 게 또 문제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대학교까지 졸업을 하고 나서 취업도 안 되고 하면 주변 사람들 보는 눈치도 있고 부모님이 지금까지 뒷바라지 해주시던 것도 있는데 그걸 부응을 못하는 것 같아서 스스로 좀 내가 사회적으로 이것밖에 안 되나라는 어떤 자괴감에 많이 빠지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청년 고독사들도 요즘 슬프다.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어요. 아 대표님, 그 이제 정치 그렇게 오래 하면서 이렇게 우리 사회의 그 그림자 이런 거 해결 안 하고 뭐 하셨습니까, 대표님? 죄송합니다. 사실 저희도 네, 저희도 마가스님 해야 될 일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네. 얘기 듣다 보니까 네네. 정말 힘들고 외롭고 좀 고독한 분들이 너무 많잖아요. 좌절과 실망하는 분들이 너무 많잖아요. 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 종교계에서 네. 따뜻하게 안아주고 저희 템플스테이 같은데 우리 협찬해드릴게요. 우리요 매불쇼에 진짜요? 협찬할 테니까 네, 머리가. 정말 괴롭고 힘든 분들 와서 쉬었다 가라. 네, 자살하고 싶은 분들 아유. 꼭 저한테 와서 며칠이라 쉬었다가 쉬어라, 좀. 가시는 걸로 오늘 그 협찬하겠습니다. 확실히 그 달라질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며칠 이렇게 있으면 확실히 들어올 때랑 나갈 때 표정이 달라집니까? 그럼요. 비포 애프터가 확실히 확실히 달라지거든요. 다르다. 자기를 돌아볼 수 있고 음. 또 앞으로 나아갈 길을 보기 때문에 달라지죠. 네. 쉬지 못하니까 너무 암담하기 때문에 아. 우리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잖아요. 네. 근데 지금 댓글에 템플스테이 거기 뭐 와이파이 되느냐 따뜻한 물은 나오냐 지금 이런 정신 상태로는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안 됩니다. 와이파이 끄고 휴대폰 끄고 온전히 자기 자신과의 만남을 그런 시간이 좋죠. 이렇게 철들이 없어요. 철이 없습니다. 네. 참 이 죽음. 네. 그 뭐 혹시 그 기억에 남는 어떤 사연들이 좀 있을까요? 뭐 여러 가지 사연들이 있지만은 아무래도 누군가 돌아가시고 나서 가족분들이 나타나셨을 때 뭐
현금 가치가 있는 유품들만 찾으려고 하시는 가족분들이 있어요. 아 진짜 너무 비정하다 진짜. 아이고. 고인분이 돌아가신 자리를 채 청소가 끝나기도 전에 당신들 누구냐, 누가 불러서 여기 와서 청소를 하고 있는 거냐. 그래서 여차여차해서 가족분이 나타나지 않아서 집주인분께서 의뢰를 하셔서 청소를 하게 됐고, 아무래도 이 집에 다른 세대원들도 살고 있기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셔서 청소를 진행을 했습니다. 아이고. 그랬더니 아니 우리 동생이 말이야 아파트도 2채나 있어서 집 문서도 있고 항상 현금을 이렇게 조금씩 가지고 사는 앤데 당신들 그런 게 버려지면 어떡하려고 청소를 하고 있냐고 뭐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때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게 왜 모 심을 때 이렇게 신는 노란색 장화가 있어요. 이렇게 올라오는 게. 네네네. 그걸 신고 오셔서 다 이렇게 돌아가신 자리를 밟아가면서 다 뒤지고 찾고 그러시더라고요. 아, 그 장화 같은 거 신고 와서. 아. 네. 그래서 아니 내 동생 누워 있던 이불은 어디 있냐고. 아유. 버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이불 밑에 문서가 들어 있을지도 모르는데 그걸 버렸냐고. 팍팍하다. 그래서 이거를 트럭에 실려 있는 폐기물을 다 찢어서 벌리고 확인하고 하시더라고요. 아유. 근데 이제 결국은 그걸 못 찾은 거예요. 그래서 야, 이 사람들이 가져간 거 아니냐. 아유, 가져갔으면 가져갔다고 얘기를 하겠냐고. 그래서 마치 이런 도둑처럼 이렇게 오해도 받고 그랬는데 아이고. 나중에 알고 봤더니 벽에 걸려 있던 한 20여 년 전에 돌아가신 부모님 영정 사진 뒤에 액자 속에다가 아이고 이렇게 또 넣어놓으셨더라고요. 부모님 사진에. 네. 아. 그래서 왜 스티로폴로 이렇게 눌러 놓잖아요. 액자 옛날 액자들.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거기를 파내고 그 현금 500만 원하고 5만 원짜리로 그리고 집문서하고 그렇게 거기에 넣어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찾아다 드린 적이 있는데 아유. 뭐 이런 오해를 받아서 뭐 속상하고 힘들었다는 것보다는 사람들이 꼭 이래야 되나 이렇게까지,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까지 하니까 또 가족끼리 연락이 끊고 사셨던 건 그렇게- 아닌가 그런 네, 생각도 저도 그 들고 생각이 그래요. 좀 드네요. 네. 선생님은 그 지금 이게 이제 우리가 이해도가 너무 떨어져가지고 네. 이 개념이 잘 안 잡히는데 이게 민간 차원의 어떤 사업체인 거죠? 민간 차원의 사업체죠. 네. 네. 그럼 이제 그런 일이 국가적으로는- 벌어졌을 때 뭐 대표님한테 이렇게 연락을 드려서 좀 정리를 해달라. 네. 이렇게 이제 요청이 오면 가시는 거고요. 그렇죠. 유족분들이 연락을 하시는 경우들도 있고요. 네. 그리고 유족이 시신을 포기하는 경우들이 지금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럴 때는 집주인분이 연락을 해서 집 청소 좀 해달라 이렇게 의뢰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아. 아니 우리 저 대표님은 웃을 일은 좀 있어요 평소에. 아, 쉽지 않아. 웃기가 쉽지 않으실 것 쉽지 같아요. 않아. 저도 많이 웃습니다. 근데 웃을 일이 있어도 좀 많이 참아야 되고 현장에서는 그러다 아무래도 보니까 뭐 그렇겠죠. 예. 예. 그리고 굉장히 저는 우울한 사연들, 좋지 않은 사연들을 많이 접하고 살다 보니까 네. 이런 것들을 집에 가서 이제 집사람이랑 얘기를 많이 해요. 오늘 이런 게 어. 힘들어서 뭐 이랬다. 그러면 웃으면서 서로 얘기도 하고 아. 많이 들어주고 집사람이. 그 일을 그러다 하시면서 어떤 그 삶의 태도나 관점이 좀 바뀐 게 있습니까? 저는 많이 아, 바뀌었어요. 어떤 점이요? 고독사 현장에 가보면 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생의 어떤 힘듦 때문에 술들을 많이 마시고요. 그 술 때문에 결국은 2차적으로 뭐 사람이 정신이 바뀐다던가 힘들어하시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악순환. 그러다 보니까 저는 야 이렇게 술을 마실 시간에 가족들이랑 좀 시간을 보내야 되겠다. 그래서 저도 그 좋아하던 술을 딱 끊어버리고 그래요? 오히려 가족들이랑 시간을 많이 보내고 있어요. 아, 술을 이제 안 먹는다 이나. 네. 아, 그래요. 아. 3년째 그 얘기하는 거. 아, 술 안 먹어. 이야, 어. 박수 한번 쳐줍시다. 아, 야, 아니, 저 스님 그렇게 버리면 진짜 못 먹잖아요. 빈말이었습니다. 사실 술이 사람을 죽이고 아. 돈 때문에, 물론 중요한 게 돈이지만은 네. 돈을 너무 밝히다 보면은 돈 놈이 된답니다. 돈놈, 돌았다. 네, 돌았다. 우리가 돈놈. 돌지 말자고. 아. 돈을 활용 잘해서 네. 아름답게 살아가야지. 네. 돈 네. 때문에 돌아서 되겠습니까? 아. 술도 적당히 즐기면은 아. 좋은 아. 윤활유가 되겠지만 네. 오래 마시고 중독된다면 파멸로 그 파멸로 가겠죠. 갑니다. 무조건 악순환입니다. 네, 가족과 힘들어서 함께. 술 먹어서 더 힘들다. 네, 이렇게 그렇습니다. 됩니다. 맞지요? 네, 스님은 그렇습니다. 적당히도 안 드시죠? 네? 적당히도 안 드시죠? 스님은 네. 저는
주님을 모시지 않고 부처님을 모시고 있습니다. 아 주님, 예. 말장난은 저는 부처님을 정말 모시고 불교계에서는 1인자입니다. 말장난. 아, 주님은 안 마셔. 그 유품 정리 관련해서 보충 설명을 네네네. 드리면 네. 이게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유품 정리의 전문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업도 유품 정리업이라는 그 분야가 인정되고 있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결국 지금 특수 청소업이 돼 있고 아하. 보통 아 특수 청소로 돼 고인이 있다고요? 돌아가시면 쓰레기 업체가 치워갑니다. 아. 한 사람의 삶의 흔적이 깃든 유품을 그걸 쓰레기 쓰레기로 치운다는 건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이거에 대한 잘 이해하고 훈련된 분들이 유품 정리사로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또 그러한 업종이 그 취지에 맞게 운영되도록 아니 그 좀 대표님. 법과 제도가 아니 그거 아니 대표님 그거를 우리한테 할 얘기가 아니고요. 여기가 아, 워낙 영향력이 아니 있는 그게 데니까 아니라 말씀드립니다. 대표님은 5선 국회의원이셨는데 지금 국회에 그 후배들 막 쫙 깔렸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의회에다 얘기를 좀 해야죠. 여기 와갖고 그런 말씀하십니까? 대표님 해주세요 그 부분은. 사실 사실 이런 것들을 네 마가스님. 법으로 규제하고 법으로 한다는 사회가 좀 이상하지 않아요? 아니 근데 이거 직업군은 법으로 해야 돼요. 평생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셨던 네. 부모님인데 네. 마지막 가는 길에 네. 내가 최선을 다해서 보훈의 마음으로 네. 정리해서 보내드려야지 예. 그 복이 나한테 오는 건데 맞는 말씀이죠. 삶이 아무리 힘들어도 부모님 돌아가셨을 때 그렇게 유품 정리사한테 다 맡겨버리고 아니, 오지도 않고 이런 사회 아니, 참 스님, 안타까워요. 그 스님 그러지 못할 만큼 고립된 분들도 맞아요. 있으니까 스님은 제발 가만히 계십시오. 네. 자 우리 저 대표님 이거는 진짜 근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짚어주신 것 같은데 아니 이거 진짜 국회 차원에서 이 부분은 정리가 좀 필요해 보이네요. 네. 예, 내가 아니고요.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네네. 장벽이 워낙 두껍습니다. 왜요? 네. 어떤 예를 들면 어떤 장면이? 이거는 사실 그렇게 막 여야가 뭐 갈릴 것도 아닌 것 같고. 이건 쟁점이 없어. 반대 이렇게 뭐 할 것도 아닌 것 쟁점 같아요. 없어요? 반대하는 논리 중에 하나가 네네. 고인의 재산과 관련된 네. 문제도 다루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전체적으로 맡길 수가 없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현금이 나온다든가 통장이 네. 나온다든가 그거에 대한 취급의 문제. 그럴수록 더 지금까지는- 제도화 시켜야죠. 글쎄 그런 점에서 예. 적극적으로 좀 이 특수성, 네. 존엄성을 중심으로 한 이 직업의 특수성을 좀 살리는 그 취지를 또 네. 잘 살려나가는 그 제도가 필요합니다. 아니 우리 대표님은 거기에 대한 굉장히 그 갈증이 있을 것 같은데요. 전 제가 알아본 바로 하면 네. 관심들이 아직 없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관심도 네. 정치권에선 세무서에서 코드 번호조차 아직 존재하지 않고 아. 특수청소업이라는 코드조차도 없어요. 아. 그러다 보니까 좀 아니 그럼 거기 가실 때는 예를 들면 경찰이라든지 혹은 뭐 공무원 혹은 뭐 누구와 함께 가세요? 아니면 혼자 그냥? 입회하에. 네. 아니요 입회하에 가지는 않고요. 가족분들이 아세요. 사실은 우리 오랫동안 연락이 안 돼서 네. 돌아가신 가족이 네. 현금이 있다고 하면 절대 그냥 사람만 보내진 않고요. 와서 지켜보신다거나 아니면 저희가 돌아가신 자리만 먼저 청소를 한 후에 그때 들어오셔서 유품을 먼저 정리를 하시는 거죠. 그런 다음에 저희가 또 진입을 해서 마무리를 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그리고 이런 고독사 자체는요 대부분이 빈곤층에 해당하는 질병 같은 겁니다. 네. 그래서 대부분이 뭐 재산을 많이 가지고 계시지는 네, 그러실 것 같아요. 그럴 것 네. 같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지난 관계로 끝으로 다 각자가 이제 또 하실 말씀이 있으실 텐데요. 먼저 우리 대표님은 우리 사회에 정말 최고위층에 계셨던 분이잖아요. 그거 할 때랑 지금 이 일할 때랑 어떻게 달라요? 그때 막 꿀맛이죠? 네. 특히 나이 먹어서는 네네. 자기가 하고 싶은 일 하는 게 제일 축복된 일인 것 같습니다. 지금이 더 예, 만족스럽습니까? 예. 그래서 아. 삶을 잘 마무리하기 위해서 내가 네. 결정할 일들이 뭔지 생각해보고 어. 실천하는 문화 만드는 이 일은 정말 이 초고령 사회에서 네 맞습니다. 아주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음. 우리
사회 전체가 좀 관심을 많이 가지면 좋겠습니다. 네. 어떻게 사는 게 잘 사는 걸까요? 아니면 뭐 어떻게 죽는 게 잘 죽는 걸까요? 그것이 준비하는 준비를 좀 항상 삶의 해라. 마무리. 네. 준비하지 않고 당하느냐, 음. 또 준비해서 품위 있게 당당하게 내 뜻대로 마무리하느냐. 네. 이게 차이인 것 같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굉장히 외로워하는 네. 우리 청년분들 네. 그리고 젊은층 그분들에게 혹시 해주실 말씀이 있을까요? 이 청년분들 저희도 뭐 우리도 보면 청년 시절을 경험을 해봐서 알겠지만 그때 어떤 얘기를 듣더라도 뭐 와닿지는 않아요. 아, 그런데 네. 하나만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살면서 목숨보다 중요한 건 없어요. 네. 모든 걸 내려놓고 힘든 시기가 왔을 때 억지로 끌고 가지 말고 네. 더 버티려고 하지 말고 음. 쉬어가는 삶을 아. 사셨으면 좋겠어요. 그때 템플 스테이를 좀 네. 한번 템플스. 모든 걸 포기를 하더라도 네. 우리가 보면은 직장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포기를 못하고 계속 이끌고 가고 맞아요. 버티잖아요. 맞아. 그러다가 쓰러지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 저는 다 내려놓더라도 일단은 살자 아. 그런 말씀을 좀 우리 드리고 삶보다 싶어요. 소중한 건 없다. 네. 알겠습니다. 마가스님, 또 뭘 또 준비를 하셨네요. 네, 기왕 올 것 준비 많이 해왔습니다. 네. 언제 또 올지 모르잖아요.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네, 네. 기왕 온 김에 네. 확실하게 하고 가야죠.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산대사의 해탈시 중에 일부를 가져왔거든요. 네. 한번 들어볼까요? 인생이란 구름 같은 것. 출세하기 싫은 사람 누구고 시기 질투 없는 사람 누군고 흉어물 없는 사람 어디 있겠어. 가난하다 서러워 말고 장애를 가졌다 기죽지 말고 못 배웠다 주눅 들지 마소. 세상살이 다 거기서 거기에다. 가진 것 많다 유세 떠지 말고 건강하다 큰 소리 치지 말고 명예 얻었다 목에 힘주지 마소.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더이다. 기쁜 표정 짓는다 하여 모든 게 기쁜 것만은 아니요. 내 인생 너 인생 뭐 별거랍니까. 바람처럼 구름처럼 흐르고 불다 보면 멈추기도 하지 않소. 인생이란 그렇게 사는 겁니다. 고맙습니다. 근데 스님, 인생 뭐 거기서 거기다. 인생 뭐 별거 있느냐. 이런 말 가진 자의 여유가 아닌가 하는. 아니 그 제 삐딱한 생각이 순간 딱 드는 거예요, 제가. 아니 뭐 다 가졌으니 뭐 인생 뭐 별거 있나 뭐 이렇게 순간 삐딱한 생각이 딱 그럼요. 들더라고요. 그럴 수도 있죠. 저를 좀 설득해 주십시오. 네, 그럴 수도 있죠. 네. 네. 우리가 잘 살고 있는 것은 과거 생에 복을 많이 지어서 현재 잘 살고 있고요. 네. 오늘 네네. 내가 복을 짓는 행위를 하다 보면은 네. 언젠가는 쨍하고 해뜰 날이 오거든요. 네. 남과 비교하지 말고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을 기약하면서 네. 열심히 한 발 한 발 나아가면 되겠습니다. 근데 나쁜 놈들이 항상 햇살 밑에 있는 듯한 느낌도 받거든요. 네, 그 나쁜 나쁜 놈들. 사람들은 과보를 반드시 받게 되어 있지요. 잘못한 사람은 지금은 좋을지 몰라도 네. 미래가 반드시 안 좋게 되어 있잖아요. 아. 그러니까 따라하지 마시고요. 따라하지 말고. 이번 생 끝난다고 끝이 아니기 끝이 때문에 아니다. 또 다시 인생은 시작되기 때문에 네. 오늘 열심히 최선을 지금 다해. 이 순간 최선을 다해. 최선을 다해서 살면 되겠습니다. 나쁜 놈들이 그 나쁜 짓으로 잘 됐다고 해서 외형적으로는 좋아 보이겠지만 그들도 마음은 그럼요. 뭔가 그 얼마나 지옥 같은 마음이 있겠죠. 그럼요. 예. 아닐 것 같은데. 오늘 도인 되신 것 같아요. 아, 고맙습니다. 마음이 불편할까 그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죠? 그 정치인들 많이 보셨잖아요. 뭐 정치인들이라고 다 나쁘고 정치인이라고 다 좋은 건 아니겠습니다만 그래도 좀 나쁜 사람들 좀 보셨을 텐데 그들 마음 좀 불편해하는 거 느껴본 적 있으신지요? 모르죠. 그래도 불편한 게 있더라도 네. 표현을 잘하는 게 아. 그 훈련의 결과 아닐까요? 전두환은 마음이 좀 불편했을까요? 전두환. 그 정도면 마음까지도 다 다스려졌을 것 같아요. 아 그러면 안 돼. 아 그러면 우리 마가스님의 말씀이 또- 사실 예. 사실요. 내는 괜찮다더만은 내 자식들, 내 손자들이 우리 할아버지를 과연 존경하는가? 아. 할아버지를 창피스러워서 아. 낯을 들고 다니지 못하는가에 따라 분명히 네. 결과가 나오잖아요. 알겠습니다.
그나저나 아무튼 와이파이는 되는지 꼭 좀 알려달라고 하시네요. 예, 안 되죠 와이파이. 와이파이 그 비번이- 철사를 연결하면 될 수도 있습니다. 비번이 반야심경이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시간 시간 형 너무 많이 많이 지났습니다. 지났어. 네. 네 여기서 마무리를 좀 짓겠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신 세 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